검찰청 폐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금요일에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됐고 네네. 검찰청 폐지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요거 자료 화면부터 보고 와서 네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 발휘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요 화면은 검찰청 폐지, 그러니까 네네. 정부 조직법이 본회의에 통과된 그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예.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한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입니다. 검찰 동우회가 요거 관련해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므로 네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게 검찰청 동호회는 법무부 전 장관이라든지 검찰 출신의 이제 인사들을 말하는 거죠. 예, 검사들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그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지금 현재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검찰 동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위헌이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랬습니다. 글쎄요, 헌법소원 요건에 맞는지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만 정확하게 헌법소원 제기가 할 때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 검찰 동호회가 거론한 법률이, 그러니까 헌법이 헌법 89조 또 12조, 16조입니다. 89조 보니까요, 16항에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이렇게 해서 임명 관련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나온다 이거죠. 12조, 16조에는 검사 영장 청구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 봐서 이제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감사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89조를 근거로 삼는다는 거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를 쭉 나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무회의의 그 심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총 17개 그 조항에 있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헌법상 기관이거나 헌법상 권리이거나 이런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 사항을 그냥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다만 12조나 16조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그리고 국민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은 사경의 신청,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영장주의의 요건이라든가 절차를 규정해 놓은 규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 검사라는 그 직함이나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이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100% 헌법소원의 제기가 맞겠다. 다른 이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률 체계를 한번 검토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갖고 주장하는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로서는 89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찰관님은 첫 번째는 이 법이 통과를 했지만 아무튼 시행되는 건 1년 후라서 아직 시행도 전이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89조에 있는 국무회의 심의 요건 사항 중에서 이제 16번째에 달하는 임명 관련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 같다. 그 부분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게 헌법기관이라고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한다던가 그걸 근거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관련해서 검사가 이제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12조입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이게 검찰청 소속의 검사인지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검사들이 일하는 기관이 검찰청이거든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독일 말로도 슈타츠안발트샤프트라고 부르고 어떤 청이 있고 그 소속 공무원을 검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일하는 곳이 검찰청이다. 이런 식으로 강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상당히 복잡한 법률적 문제인데 12조나 16조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체,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지 검찰청의 존재 근거로 삼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는 것. 그 규정 취지가 그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청의 폐지 이유 논리를 제시한다면 그 이외에 좀 더 좀 확실하고 좀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그 법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위헌적 요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완전히 없는 문제 없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논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청이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약간 논리 비약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씨의 그 윤석열 씨를 비롯한 정치 검찰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그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뭐 권력의 눈치를 보기도 전에 뭐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좀 그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왔던 검사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다만 지금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간의 과오라던가 잘못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의 검사들이 90% 이상의 검사들이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형사부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직접 수사를 통한 사회 현안에 개입한다던가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송치되는 사건이 적정한지 아닌지 기소를 할 것인지 어떤 처분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 결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이걸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검사들이거든요. 그런 검사들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어느 조직으로 선택해서 어느 조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을지언정 이런 구조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런 과거에 이런 직접 수사라든가 이런 폐해는 사실 직접 수사를 많이 해본 저 자체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든 지금 현재 앞으로 뭐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검사가 소추권의 행사, 누군가를 법정에 세운다는 건 엄청나게 중대한 것이거든요. 그런 그 소추권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그리고 또 이런 그 걱정, 우려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지. 이 뭐 검찰청이 이렇게 폐지된다는 거에 대해서 큰 고민은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접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검사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던 검찰청이 뭐 이제 어디로 어떻게 바뀌어서 자기 소속이 어디로 되는가에 관심이 있을지언정 그렇습니다. 요거 자체에 막 뭐 위헌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역할이 사실은 그 형사부 검사들의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형사부 검사들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보다 그 수사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절차도 아주 복잡해지고 좀 과거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 옛날에 그 일하던 검사들이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검사들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잘 정비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희망을 걸고 있는 검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검찰 내부로 여쭤본 이유가 검찰 동호회가 이제 헌법소원 제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검찰 동호회와 검찰 내부가 결이 같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건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검찰 동호회는 그 원로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가끔가다 검찰 동호회뿐만 아니라 퇴직한 검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퇴직하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윤석열 씨가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는 얘기를 듣고 좋아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주 제가 아는 그 분이신데.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분이 그랬을까? 그렇게 되게 합리적인 분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보면은 검찰 동호회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검찰이 좀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때 이게 모든 걸 행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데다가 일종의 좀 특권의식이라 그래야 되나? 특권의식. 그런 거를 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본연의 임무라던가 검찰청에게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생각보다는 과거의 영광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 동의회가 검찰 조직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한번 뭐 대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뭐 검찰 동의회 모임을 하는데 저는 뭐 대검 과장 법무부 간부할 때 이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동호회의 원로분들을 만나가지고 진짜 생각이 어떠신 건지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감찰관님 한번 다녀오시면 예. 단독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가가지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그 계엄 선포를 합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네. 저는 그걸 한번 진지하게 여쭙고 싶어요. 가시면 근데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일단은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법원 판단은 뭐 이제 우리가 우려할 만한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또 사법부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희대가 대법원장이니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좀 문제 제기가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뭐 대법원보다는 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이 안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가 계기 그다음에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헌재와 또 이제 대법원은 다르니까요. 다릅니다. 헌재하고 대법원은 많이 다르고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 대한 이 고민이라든가 구성원도 다양하고 이 국민 법감정에 대한 고민이 대법원보다는 좀 더 깊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조희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법사위가 지난 30일에 이제 30일에 청문회, 그러니까 30일이면 사실 내일 모레예요. 청문회 연다고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 5월에도 이제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불출석 의견서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불출석 의견서도 제 기억으로는 그다지 그렇게 충실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간단한 취지 의견서를 낸 모양이죠. 불출석 의견서를. 근데 이제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오해를 피할 목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예견되었던 것이고요. 뭐 출석하던 출석하지 않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그 내란 사건 재판이라던가 혹은 그 이후에 직위원 재판부의 조치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한 국민들 마음이 돌이켜질지는 의문입니다. 본인들이 아마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법원에 계신 분들도 보면은 나름 그 입장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씩 보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아직 지금 내란 재판 이런 것도 사실 저도 이 진행되는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석 청구도 그런데 이 보석 신청도 뭐 바로 기각은 안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왜 하나하나 이유가 부적절한지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한 엄중한 법원의 입장이라던가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런 것이 보도자료라던가 이런 데도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청문회에 이제 출석을 요구를 하면 만약에 불출석 시에 사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하고는 좀 급이 다르잖아요. 이제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의견서 하나로 퉁치려고 하는 모습 보기 안 좋습니다. 저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이제 좀 태도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던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받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과거와 같은 식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쩔 건데 이런 식의 태도는 안 되고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뭐 제가 검찰에 근무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런 점을 많이 느꼈던 사람으로서 정말 법원도 국민들이 법감정이라던가 이런 게 뭔지 좀 헤아리는 자세 그리고 좀 눈높이라던가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과거의 태도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새로 임명된 법관들 임명식이 있었는데 총 153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검찰 출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3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4명에 비해서 거의 이제 2배 넘게 늘었는데
요게 시사하는 바가 있나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제가 감찰관이다 보니까 제가 4년 6개월 감찰관 생활을 했는데 감찰관이 이 퇴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회신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검사들이 퇴직을 하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저도 매해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검사들이 전관을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올해 30명이 넘게 갑자기 검사들이 전관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검찰의 분위기,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난,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한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뭐 불안감, 이런 거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네요. 제가 통영에 근무하면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0명 이렇게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중에 3명이 전관을 했습니다. 아, 그랬네요. 예. 예. 한 명이 전관을 하더니 저한테 의견 물어보고, 사실 뭐 저도 전관할 때마다 의견을 묻고 나중에 그렇긴 했는데, 아니 뭐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가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도 3명이나 전관을 했던 것을 보면, 그리고 또 전관한 3명의 검사들이 묵묵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억에 나는 유명한 사건들, 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건 꼼꼼히 수사해가지고 합당하게 사건 처리했던 그런 검사들인데 저로서 좀 아쉬웠습니다. 해외 유학까지 다 다녀오고 아주 공부도 열심히 했던 그런 검사들인데, 그런 검사들 뭐 법원에 가면 또 본인들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지만 아까운 인재들, 어떻게 보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던 인재들을 검찰이 많이 잃고 있구나, 이런 생각. 오히려 이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나가지 않고, 그죠? 열심히 일해왔던. 그렇습니다. 나가야 할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 뭐 어떻게 보면 특권 의식, 권위주의 이런 거에 쩌든 검사들이 있거든요.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폐해가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윤석열 씨가 그 특검에 가고 서울중앙검사장이 되고 그러면서부터 검찰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망가졌는데 앞으로라도 어떤 모습으로 바뀌던 간에 진짜 검찰이 좀 본연의 모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검찰 개혁이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네네. 1년 동안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혹시 뭐 검찰청 폐지 이후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검찰청 폐지 이후의 과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 바라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형사 절차상에서의 이제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형사 절차상에서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라던가 국민들이 여태까지 누려왔던, 보장받아 왔던 형사 절차상의 그 여러 가지 편익이라던가 권익, 이런 것이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건 처리가 검찰청도 폐지가 되고 좀 신속하게, 그리고 피해받은 국민들이나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고생하는 국민들이 바로 그 피해를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단순하게 이제 뭐 이 변화가 있기 전까지 뭐 준비를 잘하겠다라고 노만석 총장 대행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뭐 4개월씩 기간을 정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보완해가지고 검찰청 폐지에 따른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뭐 이 특검 수사가 끝나고 나면 그 많은 역량 그리고 이 인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문제가 있는데, 대검의 연구관들도 많으니까 실질적인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지, 그런 걸 한번 좀 시뮬레이션을 각 수사기관들 뭐 다 모여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4개월 계획을 세우고 4개월 실질적으로 확인해보고 나중에 4개월 보완책을 제시한다든가, 그냥 안 된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향이 이 방향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뭐 그런 연구 검토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 국민의 편의, 그렇습니다. 국민의 권리, 요게 중심에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내부 보고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